어머니, 이제 안 오셔도 돼요. 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반 손주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마주친 손주는 손주가 할머니를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머니,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죠. 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를 돌봤는데 말이에요.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밤새 보채는 아이 업고 방 안을 걸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우리 애 봐주시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다던 며느리의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달라졌어요. 이제 학원 보낼 거라 시간 안 맞는답니다. 연락이 딱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기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보던 손주 얼굴을 이제 못 본 지 3개월째예요. 박순자 씨는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죠. 며느리 윤지혜는 첫인상부터 똑 부러졌어요. 맞벌이 할 거니까 아기 태어나면 많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았으니까요. 결혼식 날 며느리 어머니가 다가왔는데 애 낳으면 좀 봐달라고 자기들은 바쁘다고 말하고는 그냥 돌아서더라고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출산 당일부터 병원에 달려갔죠. 며느리는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괜찮다며 웃었어요. 순자 씨는 한 달 동안 며느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2시, 4시, 수유 때마다 깼어요. 미역국 끓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며느리는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물 좀 달라. 배고프다. 하루에 수십 번씩 불렀어요. 아들은 회사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요. 엄마 고생 많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한 달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자 씨 몸무게는 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100일 되던 날이에요.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 복귀해야 하니까 민준이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내일부터 아침 7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7시요? 순자 씨가 사는 곳에서 며느리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5시 기상이 시작됐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지하철역까지 걸었어요. 70살 노인이 출근하는 직장인들 틈에서 지하철을 탔죠. 손잡이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손주 보는 건지 일하러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며느리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이 잠겨 있어요. 비밀번호 눌러 들어가면요. 거실에는 전날 먹은 치킨 박스랑 맥주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쌓여 있고요. 며느리랑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어요. 민준이만 거실 아기 침대에서 울고 있습니다. 기저귀가 축축했어요. 먼저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죠. 그 다음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립니다. 며느리가 9시쯤 일어나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출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샤워하고 화장하고 나가는데 1시간이에요. 아침은 먹지도 않습니다. 민준이 이유식은 냉장고에 있으니 데워서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출근을 합니다. 이제 순자 씨랑 민준이만 남았어요. 오전 10시가 이유식 시간인데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이유식 용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다 먹었나 봅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죠. 이유식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만들어야 한다고. 재료는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냉장고 뒤져보니 당근, 브로콜리, 소고기가 있어요. 칼질도 오랜만이에요. 손이 떨려서 당근을 제대로 못 깎습니다. 1시간 동안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민준이는 배고파서 계속 울고요.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겨우 이유식 먹이고 나니 정오예요. 순자 씨는 아직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오후 2시쯤 민준이를 겨우 재웠어요. 그제야 소파에 앉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도 아파요. 냉장고 열어서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찬밥에 김치 몇 점이 전부입니다. 먹다 말고 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민준이가 깨요. 다시 안아 올립니다. 오후 내내 민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TV는 절대 안 된대요. 며느리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요즘은 영상 보여주면 두뇌 발달에 안 좋다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루 종일 안고만 있으라는 건지. 팔이 저리고 손목이 아픕니다. 70살 노인의 팔은 아기 하나 안기에도 버거웠어요. 저녁 6시에 며느리가 퇴근을 했어요. 오늘 민준이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해도 제 대답은 듣지도 않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소파에 그냥 앉아요. 저녁은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뭐하고 계셨냐며 빨리 하래요. 배고프다면서요. 부엌으로 갔더니 냉장고에 저녁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다고 하니까 카드 줄 테니 마트 다녀오래요.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미 12시간을 일했는데 말이에요. 마트 다녀오는데 걸어서 왕복 30분이에요. 장 보고 돌아와서 저녁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생선 굽고 나물 무쳤어요. 상 차리는데 8시가 넘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먹으래요. 또 민준이를 안아 올립니다. 순자씨 저녁은 계속 미뤄져요. 민준이를 재우고 나니 9시예요. 며느리랑 아들은 이미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 거리가 싱크대에 그대로 있고요. 순자 씨는 식은 밥과 식은 국을 혼자 먹었어요. 부엌 한쪽 구석에서요. 내일도 오냐고 며느리가 물어봅니다. 온다고 했죠. 그런데 내일은 민준이 예방접종 날이래요.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예방접종은 오후 2시고 병원까지는 또 30분 거리예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자 씨는 손잡이 잡고 서 있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17시간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없고요. 이런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됐어요. 순자 씨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고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겼고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순자 씨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절뚝거리며 왔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다리가 불편하시면 민준이 산책 못 시키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순자 씨는 그날도 민준이 유모차 밀고 1시간 산책을 나갔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아팠지만요. 민준이가 돌이 됐어요. 돌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도 당연히 초대받겠죠? 아니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없다니요. 말이 됩니까?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돌잔치 당일 순자 씨는 며느리 집에서 집 청소와 손님 맞을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SNS에는 돌잔치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며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혼자 울었어요. 민준이가 2돌이 됐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만 가고 오후에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갔어요.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돌봐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인사는 했거든요. 이제는 순자 씨 얼굴도 안 봅니다. 출근할 때도 그냥 나가버려요. 퇴근해서 돌아와도 방으로 들어가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제 민준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낼 거예요. 어머니는 앞으로 오지 않아도 돼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2년 넘게 매일 봤는데 갑자기요. 그래도 저녁에는 봐야 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래요. 이제 괜찮대요. 순자 씨는 그제야 알았어요. 자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민준이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가면 돌봐줄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요. 2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언제 보냐고요? 며느리는 대답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전화하면 안 받아요. 문자를 보내면 읽기만 하고 답이 없고요. 민준이 보고 싶다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대요. 2년 넘게 매일 봤던 손주를 보고 싶다는 게 부담이래요. 순자 씨는 그 말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라도 전화해볼까 했지만 아들도 며느리 편이겠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매일 하던 일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갈 준비를 하다가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요.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동네 슈퍼 가다가 민준이 또래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손주 이야기하면 자리를 피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순자 씨는 점점 사람들을 안 만났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 SNS를 봤어요. 며느리는 민준이 사진을 자주 올렸거든요. 그날도 민준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엄마랑 민준이 놀이터 나들이. 역시 친정엄마가 최고예요. 순자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자기는 3개월째 손주를 못 보고 있는데 며느리의 어머니는 만나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최고래요. 그럼 시어머니는 뭡니까?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도구예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며느리 SNS를 계속 봤어요. 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보게 됐습니다. 민준이가 보고 싶었거든요.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랑 있는 사진이 자꾸 올라왔거든요. 민준이 생일 파티도 했더라고요. 당연히 순자 씨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사진에는 며느리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민준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댓글에는 이런 게 달렸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있으니 행복해 보이네요. 순자 씨는 댓글 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있는데 친할머니는 없나요? 4개월째 되던 날이에요. 순자 씨는 용기 내서 며느리 집 앞까지 갔습니다. 민준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멀리서라도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누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을까요? 며느리 어머니였어요. 민준이는 외할머니 보고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2년 넘게 키운 손주인데 이제는 외할머니만 좋아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순자 씨한테 물었어요. 요즘 손주 안 봐? 순자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안 보여준다고 어떻게 말해요? 창피했어요. 손주도 제대로 못 보는 할머니라니. 친구들은 다들 손주 이야기만 하는데 순자 씨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바빠서 요즘 못 본다고. 며느리가 워낙 잘해서 자기 도움이 필요 없대. 친구는 부러워했습니다. 며느리 복 타고났네. 부럽다고 했어요. 순자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또 울었어요.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5개월째 됐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에 못 갈 것 같아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순자 씨는 물었습니다. 작년에도 처가 갔잖아. 올해는 이쪽 아니냐고요? 아들은 대답했어요. 처가에서 민준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올해도 처가에 간대요. 순자 씨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나도 민준이 보고 싶다고. 5개월째 못 봤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는 맨날 봤잖아요. 처가 쪽은 바빠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가에 가는 게 맞아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에요. 추석 당일이에요. 순자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손주 민준이 있잖아. 나 5개월째 못 봤어. 며느리가 안 보여줘. 아들도 며느리 편이고. 나 뭘 잘못한 걸까? 남편 영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TV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들이요.
순자 씨는 TV를 껐어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손주를 안 봤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6개월이 됐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민준이랑 함께였습니다. 순자 씨는 반가워서 달려갔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민준이는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6개월 만이었으니까요. 아이에게 6개월은 긴 시간이에요. 며느리는 민준이 손잡고 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주가 자기를 몰라봤습니다. 2년 넘게 매일 봤는데 이제는 남이 됐어요. 순자 씨는 장 보던 걸 다 내려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아, 엄마 할 말이 있다. 민준이 좀 보고 싶다. 6개월째 못 봤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또 해요. 지혜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엄마가 자꾸 민준이 보자고 하니까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손주 보고 싶다는 게 스트레스래요. 순자 씨는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참으세요. 순자 씨는 그날 전화 끊고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친구가 순자 씨한테 조언했어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보래요.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럼 민준이를 볼 수 있을 거래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민준이 옷을 샀어요. 며느리 화장품도 샀고요. 비싼 거였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돈으로 산 거예요.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느리한테 문자도 보냈어요. 민준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며느리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선물은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 민준이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순자 씨는 그 문자 보고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선물은 받으면서 손주는 안 보여줘요? 7개월째예요. 순자 씨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밥맛도 없었고요.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병원 가보래요. 순자 씨는 가기 싫었습니다. 병원 가면 우울증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약 먹으라고 할 거고요. 그런데 약으로 이게 나아요? 손주 못 보는 마음이 약으로 나아요. 친구들은 모릅니다. 순자 씨가 왜 이러는지, 손주 때문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손주도 제대로 못 보는 할머니라는 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놀이터를 봤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순자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들 뛰어노는 걸 보며 행복해했어요. 순자 씨도 저랬었는데 민준이 데리고 놀이터 와서 그네 밀어주고 시소 태워주고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순자 씨는 놀이터를 지나쳐 갔습니다.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집에 와서 또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울어야 하나요? 8개월째 되던 날이에요.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옛날에는 아들이 집에 와서 먹었거든요. 이제는 안 옵니다. 전화했어요. 아들아, 생일인데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지혜, 처가집에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생일 파티 한대요. 순자 씨는 물었어요. 민준이도 가냐고. 네, 당연히 가지요.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보고 싶으니까 잠깐만 들러. 아들은 짜증을 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 바빠요. 전화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미역국을 먹었어요. 눈물이 국에 떨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포기했어요. 민준이를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냈습니다. SNS도 안 봤어요. 보면 아프니까요. 그냥 잊으려고 했습니다. 손주가 없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민준이 또래 아이만 봐도 생각났거든요. 마트 가서 과자 코너 지나갈 때도 민준이가 좋아하던 과자 보면 자동으로 손이 갔어요. 아, 이제 사줄 일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집 밖을 안 나갔어요. 9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동네 병원 앞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민준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봤습니다. 어머니, 인사는 했어요. 순자 씨도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순자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 씨는 대답했어요.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안 괜찮았거든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바빠서요. 먼저 갈게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9개월 만에 만났는데 5분도 안 돼서 헤어졌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이 뒷모습을 봤습니다. 많이 컸더라고요.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요. 아들아, 엄마 할 말 있다. 민준이 일로 엄마가 너무 힘들다. 2년 넘게 키워줬는데 이제 못 보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아들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지혜 잘못이에요? 민준이 키워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키워달라고 한 적 없대요. 분명히 도와달라고 했는데, 매일 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알아서 했다고 해요. 순자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엄마가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할 거였냐고. 아들은 대답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아이 맡길 때는 많아요. 순자 씨는 또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고맙다는 생각은 안 하냐고. 아들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고맙죠. 하지만 그걸로 민준이 볼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싫다는데 어떡해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어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알아서 했다고? 볼 권리가 없다고? 순자 씨는 친구한테 하소연했어요. 친구는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래. 시부모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거지. 며느리들이 다 그렇대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버린대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래요. 순자 씨만 그런 게 아니래요. 하지만 위로가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순자 씨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거든요. 친구는 또 말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순자 씨 인생 살래요. 순주한테 매달리지 말고
순자 씨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매달린 적 없었는데,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매달리는 건가요? 10개월째예요. 순자 씨는 이제 정말 체념했습니다. 손주는 포기했어요. 대신 자기 인생을 찾기로 했습니다. 친구 말이 맞아요. 손주한테 매달려서 뭐 해요? 안 보여주는데. 순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노래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자꾸 민준이 생각이 났거든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생겼고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손주 못 보는 할머니들이요. 서로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순자 씨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11개월째 되던 날이에요.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민준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1개월 만에 처음 연락이 왔거든요. 당연히 간다고 했어요. 민준이를 볼 수 있다니까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저희는 영상 찍어야 해서요. 순자 씨는 멈칫했어요. 사진 찍으러 오래요. 손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볼 수 있으니까요. 발표회 당일이에요. 순자 씨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유치원 강당에는 부모들이 가득했어요. 며느리와 아들도 왔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왔고요. 순자 씨는 뒤쪽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건네줬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사진 찍어주세요. 저희는 핸드폰으로 영상 찍을게요. 순자 씨는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됐어요.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11개월 만에 보는 손주였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요. 발표회 내내 사진만 찍었어요. 민준이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카메라 화면으로만 봤어요. 발표회가 끝났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는 며느리랑 아들한테 갔어요. 순자 씨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11개월을 안 봤는데. 순자 씨는 다가갔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민준이는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뒤로 숨었어요. 낯을 가렸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손주가 자기를 무서워해요. 며느리는 민준이 달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잖아.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숨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순자 씨를 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낯을 많이 가려서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발표회 후 다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며느리 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식당에 앉았는데요. 민준이는 외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순자 씨 옆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민준이는 외할머니랑만 이야기했어요. 외할머니는 민준이한테 이것저것 챙겨주고, 민준이는 외할머니한테 장난치고,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가 했던 모습이에요. 2년 전에, 이제는 외할머니가 하고 있더라고요. 순자 씨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며느리는 순자 씨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순자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진 잘 나왔는지 집 가서 확인해 볼게요. 순자 씨는 물었어요.
민준이 다음에 또 볼 수 있냐고.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또 그 말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순자 씨는 알아요. 그 나중에는 또 안 온다는 걸. 필요할 때만 부를 거라는 걸. 순자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일행은 가버렸어요. 민준이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오랫동안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하지도 않을 거예요. 민준이 생각도 안 할 거고요.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자기 인생이나 살기로요. 친구가 말했잖아요. 손주한테 매달리지 말래요. 맞아요. 이제는 순자 씨 인생을 살아야 해요. 70살인데 뭐 아직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손주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순자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났어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 밥을 해주러 다녀요. 자기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돕다 보니까 순자 씨 마음도 조금 나아졌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같이 등산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예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민준이 생각은 여전히 나지만요. 예전처럼 울지는 않아요. 그냥 가끔 떠올리고 넘기죠. 이제 익숙해졌어요. 손주 없이 사는 거 그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또 며느리를 봤어요. 이번에는 민준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혼자 장을 보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피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먼저 봤습니다. 어머니, 인사를 했어요. 순자 씨도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바빠. 며느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하신다고요. 그래,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사실 요즘 제가 승진해서 바빠졌어요. 민준이 학원 데려다주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순자 씨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또 도와달래요. 순자 씨는 물었어요. 민준이는 나를 기억하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할머니인데.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안 기억할 거예요. 1년을 안 봤는데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도와주셔야죠. 순자 씨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웃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면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나요? 며느리는 변명했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맞벌이가 얼마나 힘든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지. 그래서 내가 2년 넘게 도와줬잖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1시간 반 타고 갔잖아요.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라고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네.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럼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못 도와줘. 나도 바쁘거든.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뭐가 바쁘세요?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 인생이 있다고요. 며느리는 비웃었어요. 손주보다 봉사활동이 중요하세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중요하다. 손주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 며느리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버렸어요. 순자 씨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했거든요. 처음으로 아니 라고 말했어요. 순자 씨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오늘 며느리한테 아니라고 했다고. 친구는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다고.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알았다.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지혜 부탁 거절했어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바빠서. 아들은 화를 냈어요. 엄마가 뭐가 바빠요. 손주 좀 봐주시면 되잖아요. 순자 씨는 물었습니다. 손주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 볼 권리 없다고 했잖아. 아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알아서 했다고 했잖아. 고마워할 이유 없다고 했고. 맞아. 아들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알아서 살게.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순자 씨는 끊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2년 넘게 키워줬는데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민준이 얼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또 부르는 거야. 아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아들은 변명했어요. 그때는 지혜가. 순자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 탓하지 마. 너도 똑같았어. 엄마 마음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 씨는 편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손주를 1년 동안 못 봤다는 것, 며느리한테 버림받았다는 것, 어제 거절했다는 것. 친구들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 잘했대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순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도와줄 거야. 며느리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민준이 못 보셔도 돼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어차피 1년 넘게 못 봤는데 더 못 본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며느리는 협박했어요. 나중에 어머니 나이 드셔서 아플 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연락 안 할 거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혜가 화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순자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엄마 편이야? 지혜 편이야? 아들은 대답했어요. 당연히 지혜 편이죠. 지혜는 제 아내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아들아,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너는 네 가정이나 잘 챙겨. 아들은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한테 기대 안 해. 걱정도 하지 마.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지만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팀장을 맡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바쁘게 살았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녔고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가고 싶었던 곳 다 갔습니다. 손주 생각은 가끔 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죠. 아들한테 연락은 안 옵니다. 순자 씨도 안 해요. 이제는 정말 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행복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노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자식과 손주에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손주한테 매달렸을 때는 불행했거든요. 이제 자기 인생을 사니까 행복해요. 강연이 끝나고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손주 이제 안 보고 싶어?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지. 하지만 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래요. 3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73살이 됐어요. 여전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봤어요. 그 중에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많이 컸더라고요. 순자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아이 보듯이 봤어요. 민준이는 순자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순자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순자 씨는 웃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잘 지내지?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엄마, 민준이가 가끔 할머니 찾아요. 순자 씨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래? 그럼 지혜 어머니 만나면 되겠네? 아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민준이 생일 파티에 오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는 문자를 읽고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역시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네요. 순자 씨는 답장했습니다.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며느리는 다시 문자 보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정말 보고 싶어 해요. 순자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것 뻔하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복지관에 갔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손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이에요. 순자 씨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순자 씨는 자기 인생을 사는 중이니까요. 하산하면서 친구가 물었어요. 오늘 손주 생일 아니야?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친구는 또 물었어요. 안 가도 돼?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없어도 괜찮을 거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있으니까. 친구는 순자 씨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려놓았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왜 안 오셨어요? 민준이가 기다렸는데.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약속이 있어서. 아들은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손주 생일인데.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아들아, 3년 동안 생일 한 번도 초대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초대해? 또 필요한 거 있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손주한테 매달리지 않아. 아들은 한숨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를 마셨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74이 됐어요.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게 지냅니다. 복지관에서는 이제 인기 스타예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후배 어르신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어느 날 후배 어르신이 물었어요. 선배님, 손주 키워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 씨는 조언했습니다. 월급 받으세요. 그리고 일정 정해서 하세요. 매일 하지 마시고요. 후배 어르신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싫어하면 안 해주면 돼요. 우리도 우리 인생 있어요. 어느 날 순자 씨는 병원에 갔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분 드물어요. 순자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건강하니까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병원 나오는 길에 우연히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순자 씨를 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이제는 정말 남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아프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것처럼. 5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75이 됐어요. 오늘도 복지관에 갑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손주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심도 없거든요. 대신 여행 이야기, 봉사활동 이야기를 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밝은 표정이에요. 순자 씨는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어. 이대로 계속 가면 돼.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이 깊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